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무릎이 욱하고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? 잠깐 걸었을 뿐인데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계단 내려갈 때는 괜히 더 조심하게 되는 분들,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많으실 겁니다. 병원에 가보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.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이런 말만 듣고 이제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보다 체념하신 분들도 계시죠. 주사는 맞을 때만 잠깐 낫고 약은 계속 먹자니 찝찝하고 운동은 잘못하면 더 아플까봐 겁나고요. 그래서 대부분은 무릎은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. 그런데요, 여러분, 무릎이 아픈 진짜 이유가 무릎에만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. 오늘은 약 먹지 않고 수술 얘기하지 않고 지금 당장 생활에서 바꿀 수 있는 것만으로 무릎 통증이 훨씬 줄어들게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무릎 아프신 분들, 집안에서도 무조건 운동화를 신으세요. 집에서까지 운동화를 신어야 해요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왜 방에서도 거실에서도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고요. 몇 해 전 어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TV에 나와서 권장했던 말이기도 합니다. 대부분은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죠.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 몸은 발, 발목, 무릎, 허리, 목 이렇게 한 줄로 연결되어 있거든요. 집안에서 맨발로 다니거나 얇은 양말, 미끄러운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바닥에서 오는 충격이 발바닥에서 한 번도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무릎으로 올라갑니다. 이렇게 되면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소보다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거나 무릎이 자주 욱신거리는 분들일수록 실내에서 맨발 생활부터 줄이셔야 합니다.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층간소음 문제도 걱정 없는 미끄럽지 않고 바닥 쿠션 좋은 운동화겠죠. 특히 시니어분들은 아무래도 쿠션 있는 슬리퍼는 슬리퍼가 벗겨지면서 넘어지는 사고도 많기 때문에 슬리퍼보다는 가급적 운동화를 더 추천드립니다. 다만 집에서 운동화를 신는 게 처음엔 불편하시면 쿠션 있는 양말부터 시작하세요. 등산 양말이나 스포츠 양말처럼 바닥에 쿠션이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. 집안에서 운동화 신기가 영 불편하신 분들은 쿠션 좋은 슬리퍼를 조심히 신으시면 됩니다. 이것 하나만 바꿔도 하루 종일 쌓이던 무릎의 미세한 충격이 확실히 줄어듭니다. 제 주변 지인들에게도 적극 권하고 있는데요. 방에서, 거실에서 맨발로 다니다가 운동화 신고 다니니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안 느껴지게 된다고들 하고요. 운동화 신다가 다시 맨발로 집안에서 다니면 이제는 오히려 너무 딱딱한 바닥이 발에 닿는 느낌이 싫어서 이젠 맨발로는 못 다닌다고 하네요. 또 하루 종일 쿠션 있는 운동화를 신고 생활하다 보면 발의 피로도 덜 쌓이게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.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좋아서 여러분들에게도 권해드리는 거고요. 아마 맨발 말고 운동화나 쿠션 있는 슬리퍼 신고 집안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왜 의사 선생님이 방 안에서도 운동화를 신으라고 하셨는지 이해하실 겁니다. 두 번째, 아침 첫걸음 전에 발목부터 풀어주세요. 아침에 유독 침대에서 내려와서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 통증이 느껴지는 이유 알고 계시나요? 자는 동안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관절은 굳어 있습니다. 특히 발목이 굳어 있으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 부담이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됩니다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걷지 마시고 침대나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최소 30초씩만 돌려주세요. 시간 여유에 따라서 더 하셔도 되고요. 이건 스트레칭이 아니라 관절의 윤활유를 다시 퍼뜨리는 과정입니다. 실제로 발목 가동성이 좋아지고 무릎 통증과 보행 통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.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아침 첫걸음이 훨씬 편해졌다 이런 느낌을 금방 받으실 겁니다. 세 번째, 무릎 아플수록 발바닥 감각부터 살리세요.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계속 주무르거나 찜질부터 하시잖아요. 그런데 실제로 무릎 아프신 분들은 무릎보다 먼저 둔해져 있는 게 발바닥 감각입니다. 발바닥은 땅을 디딜 때 충격을 가장 먼저 받아내는 곳이잖아요. 이 감각이 둔해지면 충격은 고스란히 무릎 몫이 됩니다. 발바닥 감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. 집에서 지하판 위에 맨발로 올라서세요.
처음에는 30초에서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. 아프면 벽이나 의자를 잡고 체중을 덜 싣고 하셔도 되고요.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번이나 두 번이면 충분합니다. 이것도 꾸준히 하면 발바닥에서 디딘다는 감각이 살아나고 걷거나 일어설 때 무릎이 받는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. 이건 무릎을 직접 치료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괴롭히는 원인을 줄이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. 커피를 물처럼 드시거나 담배를 피우시거나 초가공식품, 다른 말로 가속노화 식품인 빵, 면, 단 음식을 자주 드신다면 이 부분도 분명히 무릎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아시나요?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체내 염증 반응을 키울 수 있고 흡연은 연골 조직을 손상시키고 혈액순환을 떨어뜨립니다. 또 정제 탄수화물과 동물성 지방을 과하게 섭취하면 관절 염증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.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. 다만 조금 줄이기만 해도 무릎은 분명히 반응합니다.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와 생활 습관만 바꿔도 무릎 통증은 분명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무래도 이것만으로는 퇴행성 관절염 진행을 막을 수는 없겠죠.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라면 결국 운동은 피할 수 없습니다. 저 역시 2년 전 퇴행성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았었고 최근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. 지금은 매일 30분, 한 달 만에 무릎 통증이 사라졌고요. 그 운동 방법을 만강TV 첫 영상에 자세히 올려두었습니다.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이어서 그 운동까지 꼭 보세요. 지금의 선택이 1년 뒤 여러분의 무릎을 바꿉니다. 파이팅!